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최영민입니다. 저는 지난주 세종 종주 131km를 마치고 선거 사무소를 연 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고에서 출마 선언을 겸한 세종고에 대한 저의 소신을 밝힌 뒤 한솔동 천마을을 시작으로 신도시를 비롯해 세종 24개 읍면동을 직접 돌아보며 세종시장에 임하는 자세와 다짐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의 세종 종주는 참회와 혁신의 전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간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였을 때 모두들 사과하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뿐 정작 진정어린 참회를 하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 스스로라도 참회하고 반성하는 고행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첫걸음을 내딛기 전엔 두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길 위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저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의문 등등 여러 생각이 떠올랐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길 위에서 저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통의 불편도 들었고 아이 키우는 부모의 걱정도 들었고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들었고 세종이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도 들었습니다. 야간에 1박 2일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제까지와는 결이 다른 걱정과 우려들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에 대한 우려와 악화되는 경제,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 등 많은 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제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 선언에 그치는 정치가 아닌 몸으로 하는 정치를 부탁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에 꼭 이겨달라는 절절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세종 종주를 통해 전해드린 말씀들과 제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131km 보고 종주라는 역사를 몸으로 쓰면서 스스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어도 아무나 끝낼 수는 없다. 바로 그겁니다. 행정주도 완성과 새로운 세종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시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끝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세종 종주를 통해 저는 저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해낼 사람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주를 마치면서 연도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응원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의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를 이끄시는 지도자 여러분, 내일은 국회 국토위 법사위 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소위에서는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또 온 시민이 열망해 온 만큼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지막까지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행정수도를 영원하면서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22년이 흘렀고 세종시가 출범한 지는 14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못쓰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말로 발전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반드시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어 국가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토대 도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개원 시 반영한다는 말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별의 시간을 맞이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제안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직 국민의힘 이외에 어떤 당에서도 응답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상호 후보님, 조국혁신당 황운하 후보님, 그리고 강준원 의원과 김종민 의원님, 이준배 위원장님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만납시다. 만나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시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동시에 개헌을 위한 시민들의 뜻을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각 당에 분명히 정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때 뜻을 모읍시다. 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합시다. 우선 각 당의 시장 후보들과 시당 위원장들의 연석회의를 세종시 주관하에 개최하여 논의합시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달 말까지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논의에 대한 참여 여부를 언론이든 SNS든 전화로든 조속한 시일 내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의 시민들께서는 각 당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진정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권의 지도자 여러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세종 시민은 물론 세종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004년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함께 행동합시다. 우리 세종시의 절박함을, 시민들의 절규를 정치권이 외면하지 마시길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종의 미래를 위한 실천 계획을 분야별 공약인 시민과의 약속을 드리려 합니다. 저의 약속은 책임입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세종 시민의 이익은 물론 저와 시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단식도 했습니다.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검증하며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책과 예산 순위를 분명히 하여 반드시 책임을 짓는 약속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 번에 쏟아내는 나열식 방식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공약 발표는 오늘 23일 목요일 나성동 최민호 선거사무소인 아리아리 캠프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캠프에서 분야별 약속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들으시고 이해하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후보들한테 개별적인 연락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장이었다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나온 예비 후보예요. 그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뭘 연락을 해서 주도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세종시의 주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연합체 구성에 참석하지 안 하는 것도 저한테 연락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제가 그걸 주관하는 입장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 시민들이 세종시에서 주관하면 저는 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명을 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나 또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여야가 없습니다. 정말 여야가 없어요. 어느 당 핑계를 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특별법은 이제 내일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안 소위 통과했다고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임위가 있고 법사위가 있고 또 본회의까지 다 통과돼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법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통과됐다 해서 행정수도 완성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003년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2003년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바로 이 행정수도 특별법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을 맞자마자 그 특별법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위헌 법률이 된 것이에요. 이번 법률도 위헌 법률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헌법 개헌한다는 그런 그 계기가 전혀 없었어요. 22년 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수도의 개헌, 원포인트 할 수는 없는 거고, 개헌할 때 행정수도에 조항을 넣자
근데 개헌의 기회가 없으니 이제까지 22년의 시간이 흘렀던 건데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개헌을 하겠다는 차제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통해서 하겠다. 조상호 후보 공약을 보니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개헌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행정수도에 대한 세종시 개헌 조항을 들어가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또 위헌 시비에 걸리면 옛날로 돌아가는데 이번은 더 심각합니다. 2번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법도 통과시키지만 개헌을 하겠다고 하니 이 마당에 개헌의 조항을 반드시 넣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각 당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개헌을 하겠다는데 행정수도 조항이 들어가 있지를 않고 지금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에 대해서 당론으로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당의 입장 여당이든 야당의 입장이 다른데 그것은 우리 세종 시민들의 우리 정치권이 힘을 합해서 양쪽을 다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개헌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는 국민의힘 중앙당에 행정수도 조항만은 개헌에 임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세종 시민의 결집된 뜻으로 우리가 중앙의 정치권을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이당 저당의 당론 때문에 결국 행정수도 조항은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앙당에 예속되고 중앙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세종시 시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죠. 이런 때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당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저도 국민의힘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 시민들이 한 번에 우리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이거를 돌파해 나가자는 게 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뭐 주관한다 이런 입장이라면 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제가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응해만 주신다면 그다음부터는 세종시에서 지금은 시장을 부시장 권한대행으로 하니까 시장 대행이 모이셔가지고 연석회의도 열어주고 그리고 시에서 장소도 마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 정비도 해주고 그리고 시민단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 주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2023년도에 행정수도를 위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발표를 했고 그래서 행정수도 개헌 특별위원회를 특별 추진위원회를 만든 바가 있어요. 거기에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자, 그걸 가동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거저거 형식 따지고 절차 따지고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우리 행정수도 완성의 개헌이 이때 안 되면 법이 통과된들 나중에 또 위헌 시비 걸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절실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뭐 국민의힘이다 또는 뭐 시장 후보다 이런 걸 초월해서 좀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 참여를 하고 안 하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게 말로만 하는 정치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로는 완성한다고 해놓고 막상 행동하자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상우 의원 뭐 그거요? 유다 그거요? 그거 어떻게 글이 그 페이스북에 잠깐 제 이름으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건 내려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리는 것이 단순히 해프닝일 따름이고 그거 갖고 무슨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질은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의 실수가 있었다면 또 누가 올리려고 했던 누가 썼던 제 페이스북에 잠시라도 그게 몇 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 이름으로 올렸다면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라면 사과도 할 일이지만 글쎄요 그게 잘못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그 어떤 언론인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그거는 잠시 뭐 잘못은 해프닝인데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이슈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에 있어서나 지금도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저는 개혁은 잘못됐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개혁이 잘 됐다 찬성한다. 왜 찬성하는지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탄핵은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 개혁을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아직 뭐 여러 가지 그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탄핵부터 한다면 국정의 중단이 이렇게 일어나는 적어도 세계 10대 우리가 국가 중에 하나가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13개 시도지사, 국힘 시도지사들이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기억을 합니다. 개혁은 잘못됐고 그러나 탄핵보다는 스스로 사퇴해서 새로운 정치적인 걸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성명 발표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뭐 그런 스탠스는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됐을 때 저는 또 시장으로서 그 탄핵은 수용한다. 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계엄을 제가 반대하는 것도 또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 것도 저의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어떤 법적 결론이 냈으면 그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수용해야 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과 다르게 수용이 판결이 났다 해서 불복하고 또 그렇게 불복했다 해서 그걸 비난하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